1944년 10월 25일 새벽 6시 30분 필리핀 루손 섬 마발라캇 비행장 희뿌연 아침 안개가 마치 장막처럼 활주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해군 소위 세키 6기호는 ASM-5 형식 함상 전투기 52형, 바로 그 앞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기체 번호는 61-120, 그의 오른손은 천천히 가슴 주머니를 향해 움직였죠. 그 안에는 소중하게 접힌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세키 마리코의 사진, 5cm 곱하기 4cm. 그 작은 사진 속에는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녀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5cm. 흑백 사진, 그녀가 미소 짓고 있다. 세키 6기호 해군 소위는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봤을까? 100번, 1000번. 어젯밤에만 아마도 50번은 봤을 것이다.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12일, 123일, 2092시간, 177,120분. 이제 1시간 후면 세키 6기호는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 시키시마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출격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사진 속 여인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죽어야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일본의 가장 복잡한 가치관, 의리와 사랑, 국가와 개인, 무사도와 인간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70년 동안 단 한 남자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1921년 8월 29일 에히메현 니시우와군 미카메초 세키 6기호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어머니는 다정한 여성이었고 5명의 자녀를 키웠다. 6기호는 셋째 아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6기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역사의 책, 모험의 책, 다의 책. 6기호야, 또 책을 읽고 있느냐? 아버지가 자주 말했다. 네, 아버지, 이건 미나모토노 요시스네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스네라, 좋은 선택이다. 하지만 요시스네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왜 그를 좋아하는 것이냐? 6기호는 생각했다. 요시스네는 충실했습니다. 형에게 배신당했지만 마지막까지 무사로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의는 중요하다. 그러나 맹목적인 충의는 위험하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라. 그 말은 훗날 6기호의 마음속에 여러 번 울려 퍼지게 된다. 1937년 16세 세키 6기호는 해군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는 전국에서 377기실 1명이 합격자는 겨우 191명. 세키 6기호의 순위는 45위, 우수했지만 최상위 엘리트는 아니었다. 에다지마의 해군병학교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아침 5시 기상, 행군, 체조, 수업, 포술, 항해술, 영어, 수학, 그리고 정신교육,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명예이다. 무사도란 죽는 것과 다름없다.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받지 마라. 그러나 세키 6기호의 교관 중 한 명인 다나카 소좌는 다른 것도 가르쳤다. 제군, 무사도를 배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헛되이 죽는 것은 어리석다. 훌륭한 군인이란 적을 쓰러뜨리고 살아남는 자다. 죽은 영웅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세키 6기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1941년 11월 세키 6기호는 해군병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은 191명 중 45위, 우수했다. 졸업식에서 세키 6기호는 생각했다. 나는
일본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헛되이 죽지는 않겠다. 살아남아서 평화로운 일본을 볼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키 유키오는 아직 훈련 중이었다. 그는 항공모함 즈이카쿠에 배속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일본은 4척의 주력 항공모함을 잃었다. 이 뛰어난 파일럿이 수백 명이나 죽었다. 갑자기 일본은 심각한 파일럿 부족에 빠졌다. 세키 유키오는 급히 교관으로서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신인 파일럿들을 훈련하는 임무.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세키 유키오는 대만에서 교관으로 일했다. 그는 훌륭한 교관이었다. 엄격했지만 공정했다. 잘 들어. 급강하할 때는 기체의 속도를 컨트롤해라. 너무 빠르면 기체가 산산이 부서진다. 공중전에서는 태양을 등져라. 적은 너희들을 찾아내기 어려워진다. 연료를 항상 확인해라. 귀환할 수 없다면 승리도 의미가 없다. 학생들은 세키 유키오를 존경했다. 어느 날 젊은 학생이 물었다. 세키 유키오 교관님, 만약 적에게 둘러싸여서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까? 세키 유키오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아니, 마지막까지 싸워라. 그러나 헛되이 죽지 마라. 만약 가능하다면 바다에 불시착해라.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파일럿은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다서 그 말은 1944년에 그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 통렬한 아이러니였다. 1944년 5월 도쿄 세키 유키오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다. 2주일 그는 본가에 돌아갔다.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키오야,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임무는 순조롭습니다. 그러나 세키 유키오는 알고 있었다나 전황은 순조롭지 않았다. 마리아나 해전에서 일본은 또 다시 3척의 항공모함을 잃었다. 필리핀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미국군은 착실하게 일본에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둘이서 술을 마셨다. 유키오, 야, 너는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세키 유키오는 놀랐다. 전쟁 중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특히 지금은. 만약 좋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거라. 후회할 것이다. 그 2주일 후 맞선 이야기가 들어왔다. 상대의 이름은 나이토 마리코, 23세, 도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총명한 여성이었다. 1944년 6월 4일 도쿄 아카사카의 레스토랑 맞선의 자리. 세키 유키오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공중전은 자신 있었지만 여성과의 대화는 서툴렀다. 중매인이 소개했다. 이쪽은 세키 유키오 해군 소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나이토 마리코 씨입니다. 마리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심플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수수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총명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키 씨.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이토 씨. 세키 유키오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처음 30분은 어색했다. 두 사람 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세키 씨는 파일럿이시군요. 네, 에일리우스-5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을 타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세키 유키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항상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마리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리건 솔직하신 분이시군요. 거짓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세키 유키오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히메의 작은 마을, 바다, 산. 마리코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순수함, 가르치는 것의 즐거움,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마리코가 물었다. 세키 유키오는 잠시 동안 생각했다. 작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바다 근처,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그저 그것뿐입니다. 큰 야망은 없으세요? 장군이 된다든. 아니요. 저는 평범한 행복이 좋습니다. 마리코는 미소 지었다. 저도 같습니다. 맞선 후 3일 후 세키 유키오는 다시 마리코를 만났다. 이번에는 둘이서만. 그들은 도쿄의 공원을 산책했다. 나이토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세키 유키오가 말했다. 저는 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전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남을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저와 결혼하면 당신은 과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마리코는 멈춰섰다. 세키 씨, 저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긴 행복보다 짧은 진실된 행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희가 1년밖에 함께 있을 수 없더라도 1개월밖에 함께 있을 수 없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니까요. 세키 유키오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기에 거짓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혼해 주십시오. 네, 마리코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1944년 6월 13일 도쿄 신사 결혼식은 작은 것이었다. 그 양가의 가족분, 친구 몇 명 전쟁 중이었다. 화려한 식은 불경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완벽했다. 세키 유키오는 해군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리코는 흰 웨딩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신관이 충문을 읽었다. 부부는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세키 유키오와 마리코는 339도의 잔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세키 유키오는 생각했다. 나는 이 여자를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식후 작은 피로연이 있었다. 세키 유키오의 아버지가 스피치를 했다. 유키오야, 마리. 코씨, 축하한다. 앞으로 힘든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지지하면 극복할 수 있다. 사랑을 잊지 마라. 세키 유키오의 상관도 참석하고 있었다. 세키 유키오 소인은 훌륭한 군인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좋은 남편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행복을 빈다. 밤, 두 사람은 작은 호텔에 묵었다. 방에서 마리코가 말했다. 유키오 씨, 무서워요. 무엇이? 당신을 잃는 것이. 세키 유키오는 아내를 껴안았다. 저도 무섭습니다. 당신을 남겨두고 죽는 것이. 하지만 약속해요. 가능한 한 살아남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킬 수 없었던 약속이었다. 신혼여행은 단 하루였다. 다음 날 세키 유키오는 기지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완벽했다. 두 사람은 가마쿠레에 갔다. 바다를 봤다. 절을 방문했다.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옵시다. 마리코가 말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갑시다. 세키 유키오는 대답했다. 가마쿠라 해변에서 한 남자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진을 찍어주시겠습니까? 세키 유키오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신혼 부부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찰칵 그 사진이 훗날 세키 유키오가 가슴주 머니에 넣고 마지막 임무에 가져가는 사진이 되었다. 사진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세키 유키오와 마리코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미소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것은 1944년 6월 14일
그들의 결혼 후 하루, 세키 유키오의 죽음 133일 전 6월부터 10월까지 세키 유키오는 여러 번 도쿄에 돌아왔다. 마리코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방 하나뿐.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집이었다. 아침, 마리코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유키오 씨, 일어나세요. 세키 유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테이블에는 간소한 아침 식사, 쌀, 된장국, 절임, 전, 쟁중. 식량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리코는 항상 궁리에서 맛있는 식사를 만들었다. 맛있어요. 세키 유키오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오늘은 쌀이 적어서 고구마를 섞었는데요. 완벽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내입니다. 마리코는 쑥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밤.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해서, 전쟁 이후에 대해서.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싶으세요? 마리코가 물었다. 3명, 아들 2, 딸 1. 왜 그런 순서인데요? 형이 여동생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마리코는 웃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겠네요. 세키 유키오도 웃었다. 그러나 때때로 대화는 심각해졌다. 유키오 씨, 만약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키 유키오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살아가세요. 재혼하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당신만을 사랑하니까. 세키 유키오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또 마리코, 저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제가 죽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1944년 9월 세키 유키오는 대만에서 갑자기 필리핀으로 정은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마리코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마리코에게 나는 필리핀에 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교관으로서 갈 뿐입니다. 위험한 임무는 아닙니다. 당신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사랑을 담아 유키오 드림. 그것은 반은 거짓말. 이었다. 필리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미국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필리핀에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키 유키오는 알고 있었다. 그가 교관으로서 간다는 것은 명분이었단다. 실제로는 최전선의 파일럿으로서 싸우게 될 것이다. 1944년 10월 필리핀 마발라캇 기지. 세키 유키오가 도착했을 때 기지는 혼란스러웠다. 미국군은 레이테 섬에 상륙했다. 일본 해군은 잔존 함대를 총동원하여 방역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일본의 항공 전력은 괴멸적이었다. 뛰어난 파일럿은 거의 죽었다. 남아있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뿐이었다. 그리고 항공기도 부족했다. 연료도 부족했다.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더 이상 통상적인 공격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는 막료들에게 말했다. 유일한 방법은 몸으로 때려박는 공격이다. 폭탄을 실은 전투기로 적 항공모함에 돌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참모가 말을 꺼내려 했다. 자살 공격이다. 알고 있다. 오니시는 대답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척의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합리적인 교환이다. 그럼 누가 지원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지휘관을 선택한다. 오니시는 세키 유키오의 이름을 봤다. 1944년 10월 19일 오후 4시 세키 유키오 소위 와 주십시오. 오니시 중장이 세키 유키오를 불렀다.
세키 유키오는 사령관의 방에 들어갔다. 경례를 했다. 편하게 하게 오니시가 말했다. 제 방에는 다른 2명의 장교가 있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세키 유키오 소위 자네의 경력을 봤다. 훌륭한 교관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부하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들었네. 세키 유키오는 놀랐다는 4개월 전에. 그런가? 오니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키 유키오 소위 나는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탁하고 싶네. 그리고 오니시는 설명했다. 몸으로 때려박는 공격,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 적 항공모함에 대한 돌입. 세키 유키오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오니시는 강조했다. 지원이다. 거부해도 처벌은 없다. 그러나 나는 자네가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자네는 냉정하고 훌륭하고 부하를 이끌 수 있다. 방이 조용해졌다. 세키 유키오는 천천히 말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이다. 내일까지 생각해보게. 그날 밤 세키 유키오는 혼자 앉아 있었다. 막사구석 어두웠다. 모기가 날아다녔다. 그는 마리코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가마쿠라에서의 사진. 2 사람이 웃고 있다. 행복해 보인다. 마리코. 그는 소리내지 않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거부하고 싶었다. 다이스, 나는 아내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롭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나에게는 그녀에 대한 의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내가 거부하면 다른 누군가가 간다. 아마도 더 어린 부하가. 타마의 비조장은 아직 21살이다. 약혼자가 있다. 나카무라 비조장은 22살이다. 머니가 아프시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간다. 이것이 의리의 본질이었다. 자신의 욕망과 타인에 대한 책임 사이의 선택. 일본인에게 의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핵심이다. 만약 의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어느 쪽의 의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내에 대한 의리인가? 부하에 대한 의리인가? 나라에 대한 의리인가? 세키 유키오는 무사도에 대해 생각했다. 무사도란 죽는 것과 다름없다. 야마모토 스네토모의 하가쿠레의 유명한 말. 그러나 세키 유키오의 교관 다나카 소자는 다른 것을 가르쳤다. 무사도란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다. 살아서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 그리고 세키는 깨달았다. 무사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책임. 무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만약 세키가 거부한다면 또 다른 젊은이가 죽는다. 그리고 세키는 그 책임에서 도망치게 된다. 나는 도망칠 수 없어. 세키는 천천히 일어섰다. 결정은 내려졌다. 10월 20일 오전 9시 세키는 오니시 중장 앞에 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세키는 말했다. 오니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하네, 세키. 정말 미안하네. 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키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작전에 반대합니다. 오니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반대. 네. 특공 공격은 전술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우수한 조종사들을 낭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고 전쟁에서 지게 될 겁니다. 오니시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저는 항공전술 교관입니다. 저는 압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느냐고요? 세키는 오니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다른 자가 갑니다. 어쩌면 더 젊은 부하가.
저는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휘관으로서 갑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을 마지막까지 이끌겠습니다.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이 적어도 무언가의 의미를 가지도록 오니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키에게 깊이 예를 표했다. 세키 소위 그대는 진정한 무인이오. 부대명은 신풍특별공격대 시키시마 부대다. 그대가 지휘관이다. 시키시마 대화의 나라 일본의 오래된 이름. 그날 오후 세키는 부하들을 만났다. 5명의 조종사가 선발되었다. 세키 유키오 해군 소위 23세, 지휘관 나카무라 히조초 22세, 요코스카 출신, 어머니가 병환 중 타니 히조초 21세, 오사카 출신 약혼자가 있음, 나가미네 히조초 두 0세, 후쿠오카 출신, 부모님과 3명의 여동생이 있음, 오구로 히조초 21세, 도쿄 출신, 형이 루손섬에서 전사함. 모두 젊었다. 모두 가족이 있었다. 모두 살고 싶어 했다. 제군 세키는 말했다. 우리는 시키시마 부대로서 특별 공격을 수행한다. 이것은 몸통 박치기 공격이다. 즉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다. 젊은 조종사들은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겠다. 나는 이 작전에 반대한다. 이것은 전술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는 헛되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만약 우리가 가지 않으면 다른 자가 간다. 그러니 우리가 간다 뜻이다. 그리고 만약 죽는다면 의미 있는 죽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적 항공모함을 침몰시킨다. 우리의 희생이 동료들을 지킨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제군, 나는 제군과 함께 간다. 지휘관으로서 내가 선두에서 날 것이다. 제군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카무라가 손을 들었다. 대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희는 영웅이 되는 겁니까? 세키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의무를 다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시키시마 부대는 출격하지 못했다. 날씨가 나빴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적 항공모함을 찾을 수 없었다. 정찰기가 격추되었다. 기체에 문제가 있었다. 연료 펌프가 고장났다. 매일 아침 세키들은 이륙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매일 밤 임무는 취소되었다. 이 5일은 세키에게 지옥이었다. 매일 그는 죽을 준 비를 했다. 마리코의 사진을 보았다. 유서를 썼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살아남았다. 그것은 기묘한 감각이었다. 죽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내일도 또다시 같은 것을 반복한다. 젊은 조종사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카무라가 세키에게 말했다. 대장님, 저는 무섭습니다. 나도 무섭다. 세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대장님은 언제나 침착하십니다. 겉모습만 그럴 뿐이다. 속은 너와 똑같다. 나카무라는 조금 안심한 듯했다. 대장님, 죽으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싶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10월 24일 밤, 마지막 밤, 다음 날의 날씨 예보는 양호했다. 적 항공모함의 위치도 확인되었다. 내일 시키시마 부대는 출격한다. 세키는 마지막 편지를 마리코에게 썼다. 사랑하는 마리코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불안정하지만 내일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과 보낸 4개월.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저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가마쿠레 갑시다. 바다를 봅시다. 저를 방문합시.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당신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힘이 솟습니다. 용기가 솟습니다. 마리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영원히. 유키오 올림 주신 어머니에게 잘 해주세요. 어머니는 당신을 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키는 봉투에 편지를 넣었다. 그는 특공2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몸통 박치기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열에서 삭제될 것이고 마리코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키는 깨닫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그는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봉했다. 그날 밤 세키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막사 밖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내일 나는 이 별을 볼 수 없다. 세키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아침을 볼 수 없다.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마리코를 만날 수 없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살고 싶어. 마리코와 함께, 평화롭게, 아이들과 함께.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하지만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의리, 책임, 부하에 대한 충성,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절망적인 합리성. 어차피 전쟁은 질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죽음을. 세키는 심호흡을 했다. 눈물을 닦았다. 마리코, 미안해. 약속을 지킬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나는 나의 의리를 다했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10월 25일 오전 5시 기상. 세키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다. 그는 제복을 입었다. 부츠를 신었다. 훈장을 달았다. 그리고 마리코의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사진에 손을 댔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 마리코. 오전 6시 아침 식사. 하지만 세키는 거의 먹을 수 없었다. 젊은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타니가 말했다. 대장님, 제 유서를 약혼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세키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타니, 자네가 직접 보내게. 우리는 함께 간다. 유서를 맡아줄 사람은 없다. 타니는 조금 웃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오전 6시 30분 활주로. 오기의 ASM5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각각에 250kg의 폭탄이 장착되어 있었다. 정비병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오니시 중장이 직접 배웅하러 왔다. 그는 세키 앞에 섰다. 세키, 소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세키는 격려했다. 아닙니다, 카카. 이것은 저의 선택입니다. 오니시는 세키에게 잔을 건넸다. 물이었다. 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비행 전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문장구를 빈다. 감사합니다. 세키는 잔을 비웠다. 오전 7시 세키는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에 탔다. 기체번호 6120. 그의 마지막 기체. 그는 조종석에 앉았다. 계기를 확인했다. 정비병장이 격려했다. 대장님, 기체는 완벽합니다. 반드시 적에게 닿을 겁니다. 고맙다. 세키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댔다. 마리코의 사진이 그곳에 있었다. 함께 가자. 그는 사진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전 7시 25분 엔진 시동. 5기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차례로 엔진을 걸었다. 폭음이 활주로를 가득 채웠다. 세키는 마지막으로 기지를 보았다. 오니시 중장이 격려하고 있었다.
정비병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 세키는 생각했다. 오전 7시 30분 26. 세키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먼저 활주를 시작했다. 속도가 올라간다. 기체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26. 세키는 조종간을 당겼다.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뒤에서 4기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뒤따랐다. 나카무라, 타니, 나가미네, 오구로, 시키시마 부대, 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신풍 특별 공격대 5기는 편대를 짰다. 그리고 동쪽으로 향했다. 레이테만으로 향했다. 지상에서 기지의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저 5명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오전 15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3시간 15분 세키들은 레이테만을 향해 날았다. 고도 3,000m, 속도 300km, 눈 아래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흰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세키는 편대에 선 둘을 날고 있었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3기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제대로 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두 잘하고 있어. 세키는 생각했다. 비행 중 세키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에히메의 고향, 부모님, 형제, 해군병학교 힘든 훈련, 친구들, 대만에서의 나날,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 그리고 마리코스 맞선 날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결혼식 흰 무구 차림의 그녀, 가마쿠라에서의 하루, 바다를 보았던 것, 도쿄의 아파트, 아침 식사, 대화, 웃음소리, 와주카 123일.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마리코 고마워. 세키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찰기에서 무전이 들어왔다. 적 항공모함 함대 발견. 위치는 세키는 좌표를 확인했다. 앞으로 30분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전으로 전했다. 전기체 준비하라. 곧 적과 접촉한다. 알겠습니다. 4개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침착했다. 세키는 마지막으로 가슴 주머니에 손을 댔다. 마리코의 사진. 함께야. 혼자가 아니야. 오전 10시 45분. 레이테만. 적 함대 발견. 세키는 눈 아래를 보았다. 미국 해군의 함대가 그곳에 있었다. 호위 항공모함 6척, 구축함 7척, 거대한 함대였다. 세키는 목표를 정했다. 가장 큰 항공모함 USS 세인트로. 전기체 목표 확인. 항공모함 11시 방향 돌입 준비. 알겠습니다. 세키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다.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은 급강하를 시작했다. 고도가 낮아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3,000m, 2,500m, 2,000m. 갑자기 대공포화가 시작되었다. 자, 쾅!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세키 유키오 해군, 소위의 A6M5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의 왼쪽 날개에 파편이 맞았지만 기체는 아직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1,500m, 1,000m. 세키 소위는 USS 세인트로의 비행 갑판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마리코 500m, 300m. 대공포화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오른쪽에는 나카무라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왼쪽에는 타니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100m, 50m. 세키 소위는 세인트로의 함교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병사들이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미안합니다. 세키 소위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이다. 그리고 오전 10시 53분
세키 유키오 소위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은 USS 세인트로의 비행 갑판에 돌입했습니다. 시속 500km, 충격, 폭발, 250kg 폭탄이 장렬했습니다. 갑판이 날아갔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납고의 항공기가 유폭했습니다. 세인트로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분 후 나카무라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도 돌입했습니다. 15분 후 타니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도, 20분 후 나가미네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도, 오구로의 영식 함상 전투기 52형은 대공포화에 격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다에 추락하기 전에 구축함을 향해 돌진하려 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USS 세인트로는 침몰했습니다. 승무원 1,100명 중 163명이 사망했습니다. 시키시마 부대 5기 중 4기가 적함에 명중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가미카제 특별 공격은 군사적으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5 젊은이의 목숨, 세키 유키오, 23세, 나카무라, 22세, 타니, 21세, 나가미네, 20세, 오구로, 21세, 합계 나이 107세,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세키 소위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나카무라는 어머니를 보살폈을지도 모릅니다. 타니는 약혼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나가미네는 새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자랑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오구로는 형의 목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그들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도쿄 10월 29일 오후 2시 세키 마리코는 초등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편지. 그녀는 기쁜 듯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코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코는 미소를 지으며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가마쿠라에 갑시다. 그녀는 그 계획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후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마리코는 문을 열었습니다. 2 해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마리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키 마리코님 되십니까? 네, 앉으십시오. 장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리코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키 유키오 해군 소위는 10월 25일 필리핀 레이테만 해전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마리코는 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의 지휘관으로서 적 항공모함의 돌입, 함을 격침, 명예로운 전사, 가미카제, 특공, 자폭, 마리코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함께 가마쿠라에 갑시다. 그 말이 바닥에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리코는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10시 53분입니다. 4일 전, 그녀가 편지를 읽기 4일 전에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유해는 없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마리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그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사 증명서, 훈장, 연금 신청서, 그리고 그들은 경례하고 떠났습니다. 마리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 하나.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웠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마리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영원히. 그리고 마리코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 12일 그날 밤 마리코는 일기에 썼습니다. 1944년 10월 29일 유키오 씨는 더 이상 없다. 10월 25일에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까지 몰랐다. 그렇다는 것은 4일 동안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생각을 했다. 일하러 갈 때 그의 생각을 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의 사진을 봤다. 그동안 그는 이미 없었다. 기묘한 감각이다. 그들은 말했다.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라고. 자폭. 공격이라고. 유키오 씨는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 그는 평화를 사랑했다. 그는 함께 살 것을 약속했다. 그럼 왜? 아마도 의리일 것이다. 그는 항상 의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임에 대해,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 그는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간 것이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를 탓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리울 것이다. 매일, 매시간, 매분 우리는 겨우 4개월밖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까? 아니, 1000년이라도 부족했을 것이다. 유키오 씨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평생. 1944년 10월 25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9개월 20일, 그동안 3,860명의 젊은이가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했다. 세키 유키오는 처음이었다. 그의 성공 이후 특공은 일본군의 공식 전술이 되었다. 젊은 조종사들은 잇따라 출격했다. 어떤 사람은 자원했다. 어떤 사람은 강요당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22세였다. 많은 이들이 세키소이처럼 가족을 남기고 죽었다. 아내를 남기고, 연인을 남기고, 부모를 남기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무엇을 달성했을까? 군사적으로는 제한적인 성공이었다. 특공 공격은 34척의 미국 함선을 침몰시켰다. 368척의 손상을 입혔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다. 3,860명의 젊은이의 목숨과 맞바꿔 일본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뜻, 지연, 몇 달의 지연, 그것뿐이다. 세키 소이가 말했듯이 특공은 가장 우수한 조종사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옳았다. 1945년 8월 15일 종전 마리코는 라디오에서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 왜 더 빨리 끝내지 않았는가? 유키오 씨는 헛되이 죽은 것인가? 그리고 깊은 슬픔, 유키오 씨가 꿈꿨던 평화로운 일본이 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마리코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유키오 씨, 전쟁이 끝났어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없어요. 공평해요. 1945년부터 2014년까지 69년 마리코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하지만 마리코는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화, 의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갑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래를. 그러므로 2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코는 매년 10월 2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키오 씨, 또 왔어요. 그녀는 남편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올해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일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어서 슬픕니다. 1980년대 마리코는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학교에서 강견을 했습니다. 예, 제 남편은 가미카제 특공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궁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는 연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남편이었습니다. 상냥하고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영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앗아갔습니다. 전쟁이 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영웅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젊은이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나이토 선생님, 남편을 원망하십니까? 남편이 당신을 남겨두고 간 것을. 마리코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그에게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젊은이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유키오 씨 자신은 끝까지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마리코는 7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젊은 기자에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나이토 씨,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코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희생자였습니다. 시스템의 희생자, 전쟁의 희생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선택을 한 인간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특공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가지 않았다면 다른 젊은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리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가치관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 가치관이 저에게서 남편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60명의 가족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다음에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남편을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코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 곧 지금도 영원히. 201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마리코는 93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의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리코의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마리코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유키오 씨, 드디어 만날 수 있겠네요. 기다려주세요. 마리코의 장례식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왔습니다. 나이토 선생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다. 그녀의 인생은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리코는 남편의 옆에 묻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의 무덤 옆에. 왜냐하면 세키 유키오, 소위의 유해는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군 소위 세키 유키오 1911, 1944, 아내 마리코 1921, 1714, 영원히 함께 70년의 이별 후 드디어 재회했습니다. 2016년 마리코가 죽은 지 2년 후 그녀의 조카가 이모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70년 분량의 일기, 1944년부터 2014년까지 조카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코의 전 인생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 결혼, 이별, 70년간의 고독. 하지만 동시에 사랑. 조카는 이것을 출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역사다. 살아있는 역사다. 사람들은 이것을 읽어야 한다. 2016년 8월 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70년의 사랑, 가미카제 특공대원. 의 아내의 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키 유키오 소이를 모욕하고 있다. 그는 영웅이다. 그의 희생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전쟁의 비극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의 미래가 앗아간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다. 젊은 세대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세키 유키오 소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마리코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기 중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마리코의 마지막 몇 주에 쓰여진 것.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안다. 이 93년의 인생, 그중 70년을 미망인으로 보냈다. 사람들은 나를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도 남편을 잃고.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키. 오씨와 나는 겨우 123일밖에 함께 있지 못했다. 하지만 그 123일은 다른 사람의 70년보다 풍요로웠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았다.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죽음 후에도 계속되었다. 70년 동안 나는 그를 사랑해왔다. 그것은 슬펐을까? 네, 매일 슬펐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긴 결혼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잃는다. 우리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럼 어느 쪽이 좋을까?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유키오 씨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 해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겨우 123일이라 해도.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세키 유키오 소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의리에 대해. 의리는 일본 문화의 핵심 적인 가치관이다. 책임, 충성, 타인에 대한 배려. 하지만 맹목적인 의리는 위험하다. 세키 유키오 소위는 두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내에 대한 의리와 부하에 대한 의리. 그는 부하에 대한 의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비극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물어야 한다. 어떤 의리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리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의리가 모순될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쉬운 답은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둘째, 무사도에 대해. 무사도란 죽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진정한 무사도는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키 유키오 소위는 무사도를 따랐다. 하지만 그가 따랐던 무사도는 왜곡된 무사도였다. 시스템에 의해 왜곡된 진정한 무사도는 살아서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죽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셋째, 모노노아 와레우노 아이레에 대해. 세키 유키오 소위와 마리코의 이야기는 완벽한 모노노아 와레다. 아름답고 짧고 비극적이다. 벚꽃처럼 아름다운 순간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아름다움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 미적인 비극보다 평범한 행. 이 복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세키와 마리코가 7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손주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늙어가는 모습. 그것은 모노노아와레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미래였을 것이다. 일본 문화는 비극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은 평범한 행복 속에 있다. 넷째로, 시스템에 대해 세키는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자였다. 그 개인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며 평화를 사랑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에게 죽음을 강요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 자신 또한 그 시스템에 협력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이 세키와 마리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로, 기억하는 것. 세키와 마리코와 같은 이야기는 수만이나 있었다. 대부분은 기록되지 않았다. 잊혀졌다. 하지만 각각이 하나의 인생이었다. 하나의 사랑이었다. 하나의 비극이었다. 당신의 조부모님께 여쭤봐 달라. 전쟁에 대해,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달라. 왜냐하면 그 세대는 이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과 함께 역사의 진실 또한 사라진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 이 이야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의리란 무엇인가? 무사도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자신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한 해답은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행동하는 것.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행동은 작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2024년, 세키 유키오의 죽음으로부터 80년, 마리코의 죽음으로부터 10년. 지금 두 사람의 묘는 도쿄의 다마 링웬 타마레이엔에 있다가 매년 10월 25일 기일에 몇몇 사람들이 방문한다. 연세 드신 분들, 중년의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한 그들은 꽃을 바친다. 묵념한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묘비는 심플하다. 해군 소위 세키 유키오 19개 기일 1944, 아내 마리코 19개 기일 2014. 영원히 함께 123일의 결혼, 70년의 이별, 그리고 영원한 재회. 만약 지금 세키 유키오가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의무를 다하려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 제가 정말로 다해야 했던 의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리코가 말을 걸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전쟁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영웅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전쟁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미래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키유 키오 최초의 가미카제 특공대원. 하지만 우선 그는 한 사람이었다. 남편, 아들, 친구, 선생님, 평화를 꿈꿨던 남자, 그리고 그 꿈을 빼앗긴 남자. 마리코, 70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 선생님, 미망인, 평화의 증인,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잊지 않았던 여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 단지 영웅과 미망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전쟁이 갈라놓았던 두 사람의 인간으로서 1944년 10월 25일 오전 10시 53분 세키 유키오는 마리코의 사진을 품에 안고 항공모함에 돌입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나라를 위해서였을까? 천황을 위해서였을까? 의무를 위해서였을까? 아마도 다를 것이다. 아마도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마리코였을 것이다. 그녀의 웃는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의 123일,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랬을지도 모른다. 미안해, 마리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영원히. 신혼 4개월 된 남자의 마지막 말,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 세키 유키오와 마리코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책 속에서, 영화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의리, 평화와 전쟁, 꿈과 현실, 이러한 주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키와 마리코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시스템에 저항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세키와 마리코에게 최고의 추모이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다. 끝.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다. 당신의 기억의 시작, 당신의 이해의 시작, 당신의 선택의 시작, 세키 유키오와 마리코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원히